안녕하세요. 부동산 에이전트 김원서입니다. 자, 오늘은 IRA 또는 401k로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옆에는 에릭 김 사장님, ThinkWealth LLC 펀드 매니지먼트 하시는 회사의 사장님이십니다. 오늘 저희 401k와 IRA로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러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에르킴입니다. 박수 좀 치시고 네. 여기 또 우리 또 네, 방청객들 오셨는데, 자, 우리 제 왼쪽에는 클라라 씨, 저희 어카운팅 디파트먼트의 뭐라 그러죠? 홍일점, 그죠? 아, 그거 다 여자구나. 홍일점은 아니구나. 네. 어카운팅 디파트먼트에 계시는 클라라 씨. 클라라 씨를 제가 모시고 나온 이유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기본 지식은 좀 있으시니까. 어떤 분들은 IRA가 뭐야? 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진행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기본 지식이 있으신 한 중간 레벨 정도, 중상급 레벨 정도 되시는 그 레벨의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방청객 분들도 나오셨어요. 뭐 어느 정도 IR을 하고 계시고 401k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제 진행하면서 질문 사항들이 있으시면은 거침없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방청객분들하고 같이 하는데 그 장점이 뭐냐면 그 피드백이 되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 있으신 거 그냥 해주시면 돼요. 이거 질문했다가 내가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본인이 모르시면 옆에 계신 분들 몰라요. 그러니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런 얘기하면 빵 터져야 되는데 어색하네. 그죠? 네. 자, 진행하기 전에 저희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베가스 프로젝트 시작한 지 한 3주 됐나요? 네. 저희가 목표는 첫 번째 펀드를 5만 불씩 10명 모으는 게 목표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집 5채를 사자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채는 이미 구매가 끝나서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아마 한 2, 3주 있으면 이제 에어비앤비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집이 이제 계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말까지 요 5 그 매물이 그 첫 번째 구자에 종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집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희가 우선 집을 구매하는 게 시세가 보통 한 30%에서 35% 싸게 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45만 불짜리다, 한 30만 불 정도에 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한 5만 불에서 한 7만 불 정도 공사를 해서 집 시세를 올리고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또 렌트 수익을 발생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가지고 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매물들은 전부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영장에 있는 걸로 그 리조트 같은 그런 느낌을 나게 해서 이 베가스에서 렌트를 돌리고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을 약 연간 한 15%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판매했을 때는 지금 솔직히 가격들이 좀 하락한 거 다들 느끼실 거예요. 특히 베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6개월 동안 가격 하락이 거의 한 20%, 30%까지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분명히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죠? 요때 구매해서 싸게 산 다음에 한 3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판매를 하는데 어느 가격에 판매를 하느냐? 우리 원가에 10만 불 이상 뛰었을 때 판매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집어넣으신 게 뭐 예를 들어서 10만 불 넣으셨다 그러면은 한 3년 후에 받으실 게 한 16만 불 정도 예상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또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15%의 수익 돌려드리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리츠 투자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시리즈별로 해가지고 한 5 시리즈 정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 25채.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몰래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를 펀드화 시키자 해서 좀 이렇게 좀 크게 해보려고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릭 선생님 도움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한 100채에서 한 150채 정도 사서 이거를 전부 수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방식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진행이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그 LS를 5개 만들어서 25채 구매하는 게 목표로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최소 투자 금액은 5만 불씩이니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같이 부동산 가격이 낮을 때 한번 투자해서 한번 그 이거를 그 wealth transfer라고 하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wealth transfer 내가 지난주 에 얘기했는데 잘 들었나 모르겠네. 클라스 안 들었지. wealth transfer. 네, wealth transfer가 뭐냐면은 왜 이렇게 조금 이 부동산 아니다. 에릭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다. 아니 아니 제가 해요? 하신 김에 하십시오. 아, 예. wealth transfer라는 거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자산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자산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판매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산은 다시 가격이 올라와요. 이게 20년, 30년을 보고 계시면은 그 부동산의 가격은 항상 상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잠깐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를 못 기다려서 하락했을 때 판매하는 경우 이게 자산의 이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불짜리 있었는데 70만 불에 팔았어요. 그럼 저는 30만 불 손해 본 거죠. 그리고 그걸 70만 불에 구매한 사람은 앞으로 이게 100만 불로 다시 올라갈 거니까 30만 불을 올라갈 수 있는 그 파시빌리티를 가져가는 이 자산의 트랜스퍼가 생기는 기간인 겁니다. 이게 시세가 많이 내려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요 웨alth 트랜스퍼 기간 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웨alth 트랜스퍼. 그렇기 때문에 요 기간에 자산을 트랜스퍼하는 것을 내가 이득을 보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더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40이시다. 그럼 50까지 기다리셔야 돼. 이게 10년에 한 번씩 오죠, 주기가. 예? 그러니까 만약에 50이다. 그럼 60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야, 또. 이게 10년에 한 번씩 오는데 이 기회를 못 살리시면은 다음번까지 너무 길다라는 거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주위에서 말리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야, 지금 사면 안 돼. 도망가죠. 요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또는 스탁으로 또는 뭔가 그 자신만의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써 자산이 많은 사람이면 그 말씀 들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주위에서 본인 그 말씀하시는 그분도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야 하지 마 그러면은 그 사람 말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산 많은 사람 얘기를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은 자산 증식을 지금 할 수 있느냐?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도 투자 방법이 되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현금으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에릭 선생님, 네. 말씀을 네. 나눠주시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Think Wealth LLC라는 투자 자문사의 대표로 있습니다. Think Wealth라는 회사는요, 뭐 이렇게 wealth자가 들어간 것처럼 그 일반인 내지 기업의 그 자산을 관리하고 이제 투자 관리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자산들이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저희 회사에서 운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IRA라든지 Retirement Account이죠, 401k, 그리고 또 좀 의사나 아니면 프로페셔널들께서 또 추구할 수 있는 그 DB 플랜, Defined Benefit Plan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은 다 그 새 전에 이제 투자를 하셔서 이제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세금 공제를 받으려고 이렇게 짜여져 있는 이런 구자들이죠. 예, 보통 내지 다들 네. 생각하셨을 때 401k나 IRA 그러면은 그거 움직일 수 없는 유동성이 없는 자산이라고 다들 생각하시죠? 그죠? 맞나요? 네. 맞아요. 네. 네. 그죠? 근데 이게 오늘 획기적인 거는 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었는데 특히 한국 분들은 이걸 잘 모르시거든요. 이게 유동성이 있는 자산이란 거를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예, 많이 저희 그 회사가 관리하는 거의 100%가 다 이제 어떤 상품에 들어가 있냐면은 주식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뮤추얼 펀드, 그리고 ETF. 예, 보통 이제 그쪽으로 많이 그 매니지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따로 다른 분들은 또 인슈런스 회사에 그 어뉴이티라는 상품도 좀 많이 하고 계시고요. 예, 그런데 근데 이제 거의 제가 봤을 때 그 IRA나 401k 구자를 통해서 부동산을 구매했다는 사람들은 제가
솔직히 한국 분들한테는 한 명도 못 들었어요. 저는 네. 제가 부동산을 판매하니까 손님들이 저 401k로 집을 살래요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페널티 내고 돈을 꺼내는 거예요. 그죠? 그죠? 네. 얼마큼 꺼낼 수 있는지 알아요? 80? 80까지 되나? 50 아니에요? 예, 보통 이제 그 해약을 하게 되면은 네. 10%를 무조건 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이 바로 자기 ordinary tax로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 정도를 페널티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고 쌓아놓은 돈인데 여기에서 돈을 꺼내는 순간 세금도 내야 되고 네, 또 페널티도 있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401k 나 이만큼 있어 그러면서 집 살려고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느냐 그거 페널티 내기 싫어서 거기서 빌려 쓰죠. 네, 그러다가 다시 갚고 예. 왜냐면 빌려 쓴 거는 다 그 페널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돈인데 거기다 대고 빌려 쓰는 거야. 예. 근데 이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로 직접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이 401k 보통 빌려 쓴다 그러면은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내 집 살 때 다운 페이먼트 모자라니까 빌려 쓰시는 거요. 빌려 쓰든지 아니면 거기서 인출을 하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 401k IRA로 직접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 수익을 다시 그 리타이먼트 어카운트에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어카운트를 불려나가는 거죠. 세 전에. 예. 자, 에릭 선생님. 네, 혹시 파워포인트를 잠깐 파워포인트 보여드릴게요. 한번, 예, 말씀 나누시죠. 예, 다음 페이지. 오케이. 예, 보통 이제 저희 그 프로페셔널들이 하는 용칭은 그 qualify asset, non-qualify asset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게 뭐예요? 예, 간단하게 before tax money, after tax money 이렇게 이제 부를게요. 일단은 이제 after tax money라는 거는 그 우리 여러분들께서 돈을 버셔서 당연히 텍스를 내셔야 되죠, 엉클쌤한테. 그래서 텍스를 다 낸 돈, 텍스를 다 낸 돈이 애프터 텍스만이라고 불러요. 보통 어디에다 뭐 하시냐면 뭐 CD에 내지 세이빙 아니면 이제 좀 주식 같은데 이제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주식이나 채권 반대에 들어가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애프터 머니 텍스라고 저희가 이제 캐리고라이즈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애프터 텍스 머니에서 만약에 투자를 하셨어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근데 만약에 투자를 하시고 나서 그다음 이제 이득을 얻으셨어요. 그걸 뭐 파셨겠죠. 예, 그래서 그 이득 얻은 데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세금 내죠. 세금 내셔야 되죠. 예. 근데 미국은 참 세금이 많습니다. 특히 주식은요. 만약에 이제 투자하셔가지고 1년 전에 파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short-term capital gain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ordinary income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30%가 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클쌤 좋은 일 시켜주신 거죠. 물론 이제 그 1년 이후에 만약에 파셨다. 그러면 이제 long-term capital gain이라 그래서 조금 세가 줄어드는데 still 텍스를 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이제 저희가 after tax money라고 이렇게 categorize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좀 그 주제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before tax money라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들 이제 여러분들께서 혹시 IRA라는 거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예, 보통 많이 하세요. IRA. IRA 네. 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꽤 있으시죠. 오케이. 예, 있으시고 부자나요? 혹시 401k 그 직장에서 401k 가담하시고 계신 분 있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defined benefit이라 그래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뭐 닥터분들께서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IRA 구자에다가 이제 저축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1년에 리미트가 있어요. 1년에 이제 6,000불이거든요. 6,000불을 이제 세 전에 이제 그 IRA란 구자에다 넣으시고 그다음 이제 6,000불이라는 거를 이제 감면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본인 이제 gross income에
그래서 이제 그만큼 텍스가 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50세가 넘으시면 7,000불까지는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IRA란 구자로 이제 많이들 그 보통 일반인들은 많이 하시고요. 근데 이제 보통 미국에서 오래 사시거나 아니면 외국 분들에 한해서는 그 젊었을 때 하신 분들은 꽤 저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막 뭐 100만 불, 50만 불, 100만 불 넘으신 분들도 많이 봤고요. 그렇지만 이제 늦게 시작하신 분들에 의해서 뭐 보통 2만 불, 5만 불, 10만 불 뭐 이런 정도 단위가 있으세요. 그리고 또 401k, 401k는 이제 직장에서 이제 보통 많이 드리는 리타이먼트 플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 보통은 본인이 이제 한 뭐 얼마간 컨트리뷰션 한다. 그러면 회사가 그 매칭을 해줘요. 내지 어떤 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많이들 그냥 그 뭐 이렇게 매칭 컨트리뷰션 없이 이제 certain 금액을 아예 그 직원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 IRA보다 이렇게 저축으로 쌓이는 금액이 401k에서는 많아요. 근데 이제 조금 단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단점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다른 캐리고라이저를 좀 말씀드리고 디파인 베네핏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그 인컴 내지 그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그 좀 많이 세금을 혜택을 받으실 때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좀 기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IRA 같은 경우는 1년에 6,000불, 7,000불밖에 안 된다 그랬죠. 이 디파인 베네핏 같은 경우는 50만 불씩 뺄 수가 있어요. 그런 50만 불 1년에. 그러니까 이제 닥터들 예를 들어서 어떤 닥터분이 인컴이 100만 불이세요. 뭐 150만 불이세요. 그러면은 150만 불에 대한 텍스를 내셔야 되잖아요. 그로스 인컴에. 그리고 이제 텍스 브라켓도 굉장히 올라가게 됐죠. 150만 불 정도 벌면 한 40, 45% 내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을 벌었어요. 근데 맥시멈으로 나는 디파인 베네핏에 컨트리뷰션 하고 싶어. 50만 불 뺐어요. 그러면 50만 불만 텍스 보고하시면 돼요. 와,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맥시멈이에요. 뭐 본인이 뭐 10만 불 할 수도 있고 20만 불 할 수도 있고 30만 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베네핏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들 한국 닥터분들의 제 경험에 보면은 디파인 베네핏을 통해서 부동산을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 많이 봤고 뭐 주이시나 아니면 외국인 분들은요 이런 방법이 오늘 뭐 이런 게 아니고 벌써 몇십 년 전서부터 하신 방법이에요. 자, 아까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프터 텍스 머니로 하는 거는 사고 팔 때 이득이 있으면 텍스를 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포 텍스 머니로 만약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 텍스가 감면은 아니에요. 디폴이 돼요. 그렇죠. 1년마다 그 텍스 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그러죠. 텍스 낼 돈이 또 더 부풀려져서 더 많은 이득을 추구하시게 되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한인 분들이나 이렇게 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그 엉클 쌤이 주는 혜택을 모르시고 그냥 애프터 텍스 마니로 많이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좀 그게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제 리타이먼트 펀드를 이용한 투자 방법을 이제 많이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될 때예요. 근데 지금 나는 리타이먼트 지금 없는데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빨리 시작하십시오. 하루라도 빨리 근데요, 시작하세요. 디파인드 컨트리뷰션 쪽에 401k나 뭐 IRA 같은 경우는 보통 네, 그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셋업을 많이 해주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근데 디파인드 베네핏은 어떻게 셋업을 해야 돼요? 디파인 베네핏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저희 회사도 물론 이제 도와드리지만 많은 회사들이 이거를 셋업하는 거를 도와드리는데 간단해요. 이제 이것만 전문적으로 셋업해 이렇게 도와드리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Third Party Administrator라고 그래서 TPA라는 회사인데요. 이런 회사가 이제 모든 이제 그 인컴하고 센서스라 그래요. 예, 그래 모든 인컴하고 그거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맥시멈이 얼마까지 해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돈 없이 먼저 이렇게 프로포즈를 드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을 저희 회사에서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전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401k에서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거는요. 이제 하나가 좀 중간에 좀 복잡한 과정을 좀 거쳐야 돼요. 예, 바로 401k 지금 직장에서 있는 거에서 바로 이제 투자가 가능이 안 되고요. 그 전에 이제 조금 이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전화를 주시면 이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또 획기적인 건 뭐냐면요. 내가 IRA에 2만 불, 5만 불 정도밖에 없는데 이거를 과연 어떻게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제 우리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펀드라는 개념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양사가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펀드를 하나 이제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 펀드에서는 저희가 지금 아까 대표님께서 5만 불이라고 측정을 하셨는데 이제 양사의 협의간에 의해서 좀 더 그 어마운트를 이제 내리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내가 뭐 이렇게 큰 돈 아니더라도 지금 IRA에 내가 한 2만 불, 5만 뭐 3만 불밖에 없어. 예, 이러신 분들도 그게 이제 투자가 허용이 되게끔 저희 이제 양사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저희 풀에 들어와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베가스 프로젝트에 이제 투여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요, 만약에 IRA에 제가 예를 들어서 쌓아놓은 게 5만 불이라고 하면은 네, 네. 5만 불 다 넣을 수 있어요? 아니면 리밋이 있어요? 네,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만약에 부동산을 좋아하시거나 이제 나는 이런 주식밖에 모르는 주식이나 뭐 뮤추얼 펀드, ETF밖에 투자하는 거를 저희 어드바이저리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하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밖에 모르는 상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획기적인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5만 불을 다 빼셔가지고 다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항상 don't put your egg in one basket. 예, 많이 들어보셨죠? 예, 분산 투자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만 불이 계시는데 2만 불은 지금 아직 그 ETF나 주식시장에 넣으시고 3만 불이나 뭐 혹은 뭐 2만 불이던 해서 이런 부동산 쪽으로 넣으실 수도 있고 예, 이제 그런 초이스는 손님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 한번 가보죠. 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before tax money, after tax money를 캐리그라이즈 한 건데요. 여기 after tax money 보시는 많이 이제 이렇게 들어보셨죠? stock, bond, mutual fund, ETF, CD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SEP, IRA, Group 401k, Individual 401k, Defined Benefit Plan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캐리고라이즈가 있는데요. 일단은 만약에 여기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니까 아직 IRA나 이런 그 SEP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픈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없으시다 그러면은요. 지금도 안 늦으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갖고 계신 돈을 직접 투자하실 게 아니고 새 전에 먼저 before tax money 이런 리타일먼에 먼저 트랜스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세득 혜택을 보시고 그런 다음에 그 돈을 부동산에다 투자하는 거를 이제 저희 양사가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굉장히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고요. 질문 없어요? 설명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요. 예, 나중에 혹시 뭐 언제든지 질문 받겠습니다. 예, 끝나고 그럼 따로 질문해 주셔도 돼요. 네. 네. 네.
그래서 요게 디파인 베네핏 플랜이라고 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요새 이제 많이들 뭐 직장 이거는 직장 다니신 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프로페셔널 잡이 있으시거나 프로페셔널 인클루딩 닥터나 변호사나 뭐 회계사나 이렇게 해서 좀 그 소득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텍스 혜택을 좀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플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셋업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투자되는 것까지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이렇게 좀 방법인데요. 이거는 오늘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고요. 이건 좀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좀 더 그 투자 문의가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상담해 드리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미국에서는 커스트디언이라 그러죠. 여러분 IRA가 어디에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뭐 맘앤팝 스토어에 있는지 아니면 뭐 빌리언 달러 회사에 있는지 이제 여러분 IRA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인들이 스테이트먼을 받으실 때 많이들 뭐 메럴 린치 내지 찰스 슈왑 뭐 TD 어메리트레이드라는 그런 큰 회사의 어카운트 스테이트먼을 받으실 거예요. 그런 데서 받는 거 안전합니다. 왜냐? 다 빌리언 달러가 넘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자문사잖아요. 저희는 손님 돈을 커스터디할 그런 그 라이센스가 아니에요. 이게 투자 자문만 했지. 이제 저희하고 이런 빌리언 달러 회사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똑같습니다. 이제 이 IRA가 이제 이런 TD 어메리트레이드하고 찰스샵에서 이제 이거를 전문으로 커스터디어 할 수 있는 회사로 옮겨야 돼요. 그 회사도 물론 큰 빌리언 달러 회사입니다. 거기를 통해 가지고 저희 이제 김원석 부동산에 이런 그 프로젝트에 투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는 다 크리스털 클리어하고 트랜스페런트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핏 앤 로스도 다 저희가 그 IRS에다 보고하게끔 이렇게 다 트랜스페런트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 커스터디언 회사는 그 투자자분이 고르나요? 아니면은 네, 아닙니다. 투자자분들이 사실 커스토디오 회사까지 고르기에는 너무 그 시간도 없으시고 또 이해관계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 투자 자문사에서 이제 큰 회사로 선정을 해서 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그쪽 회사를 통해서 이제 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화 주시면 된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요것도 이제 약간 좀 복잡한데요. 이 모든 거를 관여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이제 투자 자문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베스트 텍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프라이빗 펀드 회사예요. 인비트윈인데 이제 이 프라이빗 펀드 회사가 이제 우리 김원석 부동산 회사로 하고 같이 조인 벤처를 해가지고 이제 이 여러 가지를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저희가 third-party admin이란 큰 회사도 필요하고, 그다음 CPA도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이 펀드를 administer하고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미싱이 됐는데 상품이에요. 상품이죠. 예를 들어서 주식에다 투자했다 그러면은 어느 주식을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게 IBM인지 이 근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주식을 샀는데 근거가 없어. 그런 거는 이제 하이 리스크지만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프로덕에 이제 투자를 굉장히 컨시더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 같은 회사는 뭐 당연 이제 김원석 부동산 굉장히 트랙 레코드 좋으시고 퍼포먼스 좋으시죠? 그쪽에서 같이
이제 협약을 해서 투자할 예정입니다. 나 간지럽습니다. 그래서 많이 띄워드리는. 네, 끝난 거예요? 네, 네. 아, 오케이. 네. 네. 자, 질문 받겠습니다. 그 플로우 차트 보시고 나면 이제 정신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돌아간지는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걸 뭐 다 이해하셔가지고 그걸 뭐 실천하실 수는 조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에릭 선생님하고 앉으셔가지고 카운슬링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진행하실지 말씀을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라이브에 질문 들어온 거 있나요? 뭐 얘기? 아이. 좋아요 이런 거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저기 질문들 없으신가요? 참고로 그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Before Tax Money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했는데요. After Tax Money도 웰컴입니다. 당연히 After Tax Money로 좋은 투자면은 이제 저희는 그래요. 돈 많이 버셔서 텍스도 많이 내세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텍스를 회피하거나 아니면 피하려고 그러면 항상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텍스는 비포 텍스 마니로 리걸리 회피하시고 혹시나 애프터 텍스 마니로 갖고 계시면요 정정당당히 우리 김원석 부동산한테 투자하셔가지고 많이 버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질문 하나 들어오셨는데 저기 라트 401k도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네. 네. 라스로 해서 라스는 더 좋습니다. 라스로 해가지고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고요. 그건 좋은 게 아까 제가 이제 이 비포 텍스 마니는 텍스 면제가 아니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말인데 디폴이에요. 그런데 이제 언젠가 여러분들께서 리타이어 하시고 그 돈을 이제 엑시트 하셔가지고 쓰실 때 그때는 텍스를 내셔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그때는 만약에 본인께서 인컴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으실 때는 지금 현재 인컴이 있는 것보다 텍스 브래켓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때 이제 텍스 내시면 되지만 라스는 좋은 게 뭐냐면은요. 지금 이제 애프터 텍스 마니처럼 트리트먼이 돼요. 텍스 내셔야 돼요. 텍스 감면 혜택은 없는데 텍스 보고 하실 때 나중에 큰 돈을 버셔가지고 엑시트 하실 때 파셔가지고 내 뭐 인컴으로 빼실 때 그때 텍스 안 내세요. 그때 텍스가 없습니다. 좋죠. 그래서 양쪽 다 뭐 이 혜택이 있는데 나는 지금 그냥 텍스 내고 나중에 텍스 안 낼래 이런 분들한테는 라스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401k도 뭐 할 수 있고 IRA도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라트 401k도 가능하고 그러면 뭐 맞습니다. 본인이 적금해 놓은 모든 이런 리타이먼트 펀드 다 가능한 건가요? 안 되는 건 있나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 가능합니다. 적절한 이제 그 중간에 서비스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롤오버리라 그래요. 롤오버 잘 했을 때에 이제 그 롤오버이 이제 부동산으로 투여되는. 이제 이렇게 저희 같은 프로페셔널한테 맡기셔야 됩니다. 이제 단독적으로 하시다가 잘못하면은 텍스 콘스퀀스가 생기니까 그거는 이제 상세히 저희가 따로 상담을 통해서 그런 불상사한 일이 안 생기도록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비포 텍스하고 애프터 텍스하고 차이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애프터 텍스는 세금 내고 내가 통장에 갖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새끼라고 생각을 해. 내 자식이야.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합니다. 비포 텍스는 이렇게 양자 정도 취급을 하세요. 그러니까 관대합니다.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네. 마음도 생기시고 그다음에 그 뭐랄까 아직까지 세금을 안 냈으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좀 애틋한 게 조금 적으신 것 같아. 그래서 그 공격적인 투자하실 때는 저는 그런 리타이먼트 펀드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은 해요. 자 질문 사항 있으신죠? 다들 저기 1대1로 질문하시려고 지금 질문 안 하고 계신 거죠? 네. 자, 또 질문하세요? 수수료.
수수료요. 수수료는요. 보통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 때는 그 엔드 프로덕트, 부동산이잖아요. 저는 이제 물론 주식을 한 25년 했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트랜잭션이라 그래가지고 사고 팔 때, 근데 요새는 그것도 공짜가 많아요. TD 어메리트레이드나 찰스샵 같은 데는 뭐 전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투자 자문사에서는요, 수수료를 에셋 사이즈의 1.5% 애뉴얼리 받는데, 그거는 주식이나 채권을 투자했을 때고, 이제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펀드 수수료가 있어요. 이쪽 이제 모든 이제 이렇게 이 IRA에서 이 펀드까지 트랜스퍼 하는 데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무료로 도와드리고요. 그 대신 이 부동산 펀드에 들어가 가지고 운영됐을 때, 그때는 저희가 이제 전체 사이즈의 1% 애뉴얼리입니다. 애뉴얼리 1% 차지하고요. 1점에서 이제 이 프로젝트마다 좀 틀려요. 좀 힘든 프로젝트는 저희가 한 1.5 정도까지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는 우리 그 김원석 부동산의 이제 피라든지 수수료 그게 있죠. 네. 그 프로덕트 수수료, 그것만 내시면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투자자분께서 네. 내가 오늘 마음 먹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투자되기까지는 얼마나 시간이 소요가 될까요?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그 IRA에 뭐 한 10만 불이 갖고 계세요. 10만 불이 갖고 계시는데 나 이 10만 불을 우리 김원석 부동산의 라스베가스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전체적인 이제 투여 시간은 제가 보기에는 한 넉넉 잡아 3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수익이 났을 때, 그리고 또 그 원금을 돌려받을 때, 다시 그 우리 그 쌓아놓은 그 단어가 기억이 안 나죠. 쌓아놓은 처음에 프로핏, 원금하고 원금하고 이득 이게 되겠죠. 좋으신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 펀드에 저희가 이제 김원석 부동산 펀드 플러스 저희 인베스텍스 펀드가 이제 크리에이트 됐지 않습니까? 그 펀드는요, 이제 퀄리파이 된 거예요. 퀄리파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 이 펀드를 저희가 레지스터를 해요. 레지스터를 해가지고 아까 그 말씀드린 커스터디오 컴퍼니라는 게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 이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 펀드 회사에 있으실 동안은 무조건 텍스 콘스퀀스가 안 생겨요. 그래서 내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냥 여기 펀드에서 계속 돌아가게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냥 일부는 그냥 제 커스토디언 컴퍼니에다가 넣게요. 그러면은 그 커스토디언 컴퍼니에다 그냥 트랜스퍼 하시면 돼요. at the end of year에. 그러면은 아무 이제 텍스 콘스퀀스가 없어요. 그리고 이 회사에서 갑자기 부동산도 좋지만 주식 시장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네 이랬을 경우에는 그 IRA에서 트랜스퍼 하셨지 않습니까? 똑같은 IRA에 트랜스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또 사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back and forth 해가지고 주식, 부동산 해서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혹시 제가 알기로는 그 투자를 했을 때 거기서 융자를 얻었으면 또 그거에 대한 뭔가 좋으신 복잡한 게 말씀입니다. 있죠? 이제 테크니컬하게 들어가시는데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거는 예를 들어서요. IRA에서 옮겨서 커스토디언에서 펀드로 해서 그 펀드가 부동산에 투자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동산이라는 게 보통 100% 자기 돈 갖고 안 사잖아요. 레버리지를 하잖아요. 파이낸싱을 한다고요. 근데 이 돈은 이제 그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비포 텍스는 퀄리파이만
머니라 그랬죠. 퀄리파이 머니이기 때문에 이제 레버리지 할 때 일반 은행에서 레버리지 이렇게 빌리시면 안 돼요. 빌려도 돼요. 빌려도 되는데 그러면은 그 일반 은행은 애프터 텍스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합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서 UBC라 그래 가지고 Unrelated Business Tax라는 게 발생이 돼요. 그래서 레버리지 한 것만큼 텍스가 발생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누굽니까? 그런 거 발생되면 절대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은행은 그 손님들의 IRA를 또 풀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파이낸싱 비즈니스 장사하는 은행이 있어요. 그럼 말이 되죠. 이것도 퀄리파이 아니고 그렇지만 이건 파이낸싱이에요. 저희는 부동산 투자고 이거 퀄리파이 아니에요. 둘이 합쳤을 때는 전혀 텍스가 발생 안 하죠. 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중간에서 이제 트래픽을 잘 정리합니다. 이거 이해되셨어요? 손 안 대신 거니까 이해 안 되신 것 같아요. 예, 그건 조금 테크니컬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 비포 텍스로 구매를 하는데 이제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샀어요. 그럼 나머지는 융자를 끌어올 거 아니에요. 이 융자를 끌어올 때 이 융자의 돈이 비포 텍스 머니냐, 애프터 텍스 머니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또 거기에서 나온 수익이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비포 텍스하고 애프터 텍스하고 섞였잖아요. 이제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릭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비포 텍스로 투자를 했으니까 여기에서 융자를 끌었을 때 비포 텍스로 융자를 해주는 회사를 찾아서 전부 전체를 비포 텍스로 구매도 하고 융자도 끌어써서 세금의 그 컨시퀀스를 줄이겠다라는 맞습니다. 네. 얘기죠. 맞습니다. 이해. 제가 훨씬 설명 잘 하나 봐요. 근데 사실 이해를 안 하셔도 돼요. 네. 이거 너무 복잡해요. 네. 없이 내가 캐시로 하면은 그 어차피 또 융자를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10명이 5만 불씩 내면은 50만 불인데. 네. 네. 아 그러니까 캐시로 지불하셨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지금 뭐 저희는 IRA도 없고 그게 없으니까 네. 이렇게 질문하기가 좀 아 오케이.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서. 오케이. 사모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예. 투자를 하면은 세미나의 이제 주된 그 뭐야 컨셉이 오늘은 비포 텍스인데 이제 질문이 이제 애프터 텍스신 거예요. 애프터 텍스인 돈으로 투자하면 네, 어떻게 되느냐 네, 네. 하면 되죠. 그거 뭐 언제든지 가져오시면 네, 바로 네. 투입 가능한 거고. 그냥 하면은 그때부터 이렇게 되나요? 아니면 바로 그때 한번 보니까 그거를 했을 때 이제 뭐 이렇게 하면은 뭐 7%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자를 7%뭐 한 달에 200불이면 1년에 뭐 2천 얼마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면 그 이자를 달달이 지불을 하시나요? 아니면 아 이제 또 여쭤보시는 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 하나는 리츠로 들어오신 방법이 있고 하나는 융자로 들어오신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after tax로 그래서 리츠로 들어오신 건 이제 투자 쪽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투자 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리턴이 수익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달은 뭐 100불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달은 800불 들어올 수도 있고 그거는 그 달의 렌트가 얼마나 잘 거쳤느냐에 따라서 또는 이 매물이 공사가 빨리 끝나느냐 늦게 끝나느냐 또 이런 모든 변수가 생기겠죠. 그래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변수가 있는 걸 보고 좀 더 리턴이 높은 걸 보고 하시는 거고 이 하드머니 그러니까 융자 쪽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보통 7%에서 9%를 들여요. 그거는 정해진 금액을 따박따박 받으시는 거고 그래서 예, 하드머니 하시게 되면 먼틀리로 하드머니 하시게 되면 먼틀리로 받으시고 이쪽 투자 상품으로 그 들어오셨을 경우에는 저희가 렌트비를 3개월에 한 번씩 정산을 해서 드려요. 네, 그래서 이 투자하신 분들이 돌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니지먼트 해드리고 거기서 이제 렌트비가 걷어지면 그 렌트비로 이자도 내고 재산세도 내고 보험료도 내고 그다음에 모든 비용들 다 지출한 다음에 거기서 남은 걸 가지고 순이익을 가지고 이 투자자분들한테 나눠드린 거죠. 근데 여기서 그 렌트를 모았을 때 만약에 융자로 투자하신 분이 계시면은 그 융자로 투자하신 분한테는 그에 응한 이자를 매달 꺼내서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투자하신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어요. 하나는 먹고. 결정을 해서 투자를 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에quity 그걸 쉽게 얘기하면 에quity 투자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 그러니까 투자 상품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이 에quity 투자하신 거고 또 다른 방법은 융자로 들어오신 방법이에요. 하드머니. 그래서 두 가지. 들어오면 이자를 받는 거고. 그렇죠. 에quity 들어가면 그 비용을 제하고 남으면 그게 쉐어리 되고 그렇죠. 또 나중에 팔아갖고 손해 보면 그것도 감수하고 그렇습니다. 이득 보면 그것도 더 그렇죠.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부동산 투자인 거죠. 부동산 투자는 잘 되면은 많이 남겠지만 안 되면은 안 남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서 렌트가 많이 들어온 달은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만약에 이번 달은 뭐 공사하느라고 렌트가 안 됐다. 그럼 뭐 이번 달은 또 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런 투자 쪽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 그거는 조금 이제 리스크가 있지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거에 반해서 융자 쪽으로 레버리지 쪽으로 하드머니 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스테디한 인컴을 즐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 두 개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시겠어요. 네.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포 텍스로도 투자 가능하고 애프터 텍스로도 이 두 가지 모두 다 투자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질문 있나요? 나 요즘 눈이 안 좋아가지고 빌리라는 사람처럼. 분이 리턴 예상은 어느 정도? 약간 오버롤을 리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리턴은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베가스 상품 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으면서는 한 15% 정도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10만 불 넣으셨으면 1년에 15,000불 순이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팔았을 때는 저희가 한 매물당 원가의 10만 불이 상승했을 때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그 첫 1호가 이제 벌우드라는 그 베가스에 있는 집인데 그 집은 저희가 수영장 있고 한 1,300 스퀘어풋 정도 해요. 근데 그걸 저희가 렌트를 돌리고 있다가 판매 목적인데 저희가 이제 31만 불에 그걸 구매했고 공사비는 한 7만 불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해요. 그럼 원가가 38만이 되겠죠. 그리고 또 구매할 때 판매할 때 또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또 다 합치게 되면 한 10%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가가 한 42만 불 정도 되겠죠. 그럼 42만 불에서 10만 불을 상승한 순이익이 10만 불일 때 그게 52만 불이 됐을 때 그걸 재판매를 해서 수익을 나누는데 저희 김원석 부동산에서는 순이익의 33%를 취하고 투자하신 분한테는 66%를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불을 넣으셨으면은 한 건당 아니죠. 그 10만 불을 넣으셨으면은 이제 그 5건을 다 팔았을 때 한 6만 6천 불 정도를 받아가시게 되겠어요. 그래서 판매했을 때 6만 6천 정도 10만 불당 받아가시는 게 목적일 거고 가지고 있을 때는 매년 15% 연수익성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은 좋죠. 그래서 베가스 제가 이 상품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선 베가스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130 스퀘어풋당 130불에서 한 180불 정도에 저희가 구매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싼 거예요. 예. 솔직히 저도 공사하고 디벨롭먼트 하는 사람이지만 저한테 200불에 집 지어달라고 하면 저 못 지어드려요. 250불은 받아야 돼. 인건비 높죠. 요즘 자재비도 높죠. 그런데 이걸 130불에서 180불에 산다는 얘기는 짓는 것보다 싸게 사는 거고 거기에다가 땅도 있죠. 거기다 수영장도 있잖아요. 수영장은 보통 하나 지으려면 최소한 4만 불에서 6만 불 들어가거든요. 퍼미까지 1년 한 뭐 6개월 정도 걸리긴 하겠다. 그럼 시간도 단축했겠다. 땅 공짜로 받았겠다. 집 자체도 구매가 쌌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게 다시 캐치업을 해서 그 시세에 올라올 거거든요. 지금 버루도 저희가 구매한 거 그 코로나다. 저기 1년 전까지만 해도 40만 후반대였어요. 40만 후반대 50만 불. 그러니까 그게 언젠가는 이게 다시 상승 곡선을 타서 올라오게 되면은 그 시가가 다시 나올 거죠. 그럼 그때 가서 판매했을 때 그 투자하신 분들은 뭐 10만 불당 6만 6천 불 정도 돌려받는 게 목적이었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수익이 15%다. 그러면 뭐 장기전 가도 뭐 충분히 본인이 돈이 그 인컴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스티파이 할 수 있으시겠죠. 왜냐면 지금 인플레이션만 해도 몇 프로예요? 지금 8%라고 막 나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돈 그냥 CD에다 예를 들어서 3%짜리 맡기신다 그러면은 5% 까먹으시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보다는 높은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게 저는 부동산이라고 봐요. 그죠? 참 설명 잘한다. 네. 이코텍스 아까 이제 설명해준 제가 이해하는 게 맞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IRA가 기존에 있는 거나 401k IRA가 기존에 있는 거는 이제 롤오버
네. 투자 가능한 거고 네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IRA랑 401k를 매년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이제 기존에 하던 투자를 한 다음에 다시 원 스텝을 해가지고 롤오버를 한 다음에 부동산 투자 가자는 그 말씀이신가요? 네, 네.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RA를 해마다 투자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슈왑이든 뭐 TD 어메리트레이드든 거기에다가 구자는 넣으시고, 예, 그런 다음에 사실 뭐 거기 구자 안 두셔도 돼요. 저희 다른 커스트디언이라고 있었잖아요. 거기에다 직접 하셔도 돼요, 사실. 지금 이제 happen to be 뭐 슈왑이나 뭐 TD나 거기에 계셨던 분들은 이제 그 다른 커스트디언한테 롤오버 하시고 펀드로 투자하시지만, 만약에 이제 내가 요번 연도도 7,000불 하고 싶어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다른 커스트디언을 통해서 바로 펀드로 투여하게끔, 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예, 롤오버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네. 질문이 하나 들어오셨는데 이제 비포 텍스 머니로 투자했을 때 수익성은 어떻게 되냐 여쭤보셨거든요. 네. 자, 비포 텍스하고 애프터 텍스하고 차이는 뭐냐면 애프터 텍스로 투자하신 분들은 수익이 바로바로 통장에 꽂히실 거고 비포 텍스로 투자하신 분들은 그냥 본인 어카운트만 늘어나는 걸 보시겠죠. 맞습니다. 그거 차이예요. 예, 수익률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네, 수익률 차이는 없는데 단지 내 통장에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뭐 물건 살 수 있느냐 못 하는 거죠. 비포 텍스는 왜? 그냥 내 그 연금을 늘리시는 거예요. 내가 그 적극적으로 뛰면서 보통 연금 같은 거 이제 리타이먼트 펀드 맡겨 놓으시면은 대부분 상관 안 하시잖아요. 맡겨 놓고 뭐 스탁이 올랐네 내렸네 뭐 뮤추얼 펀드가 뭐 몇 프로네 뭐 얘기 들으시잖아요. 요즘 스탁 붕괴돼 가지고 리타이먼트 펀드가 뭐 33%가 내려갔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스탁에다 맡겨 놓고 그냥 내 투자 담당해 주는 사람이 잘하고 있겠지라는 거를 그냥 믿고 가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이 프로젝트에 내가 뛰어서 이거를 내가 수익을 내서 내 연금을 상승을 시키겠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이렇게 커스터디언까지 해서 에릭 선생님 말씀 나누고 해서 직접 투자를 하신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자, 뭐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이 있는데 이제 보통 대부분들 이제 연금 갖고 계신 거는 그 수익성이 높은 투자는 못 한다라는 그 선입견이 있으셔서 그거를 깨고 싶어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자, 또 질문 있나요? 네. HSA에 있는 자금으로 투자 가능한가요? HSA에 있는 자금. 그게 그 health saving 무슨 어카운트인데 그건 제가 따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급 질문이 많이 나와요. 질문 또 들었어요? 네. 그럼 헬렌님. 만약에 뭐 IRA가 7,000불이라면 남아가지고 원래 스탁하던 거 뭐 반, 나머지 반 부동산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 가능하죠. 예. 질문 한번 가능합니다. 해주세요. 왜냐하면 네. 그 어디언스 분들은 이제 질문 못 들을 수 있으니까. 예. 지금 만약에 이제 그 IRA 구자에 10,000불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5,000불은 주식에 투자하고 5,000불은 지금 그냥 김원석 프로젝트라 그럴게요. 김원석 부동산의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냐? 앤서는 예스입니다. 또 질문 있나요? 네. 그리고 이어서 이익과 함께 계속 로스 IRS를 유지하는 건가요? 예,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자를 터미네이트 하지 마시고요. 그냥 계속 유지하시고 거기에다가 왜냐면은 본인이 이제 주식 상황이 좋아졌다. 그럼 주식을 투자하고 싶어. 그러면 만약에 그 로스나 IRA를 문을 닫으시면은 또 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이제 슈왑이나 TD 이런 데서요. 그 애뉴얼 피라는 게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거기에 돈을 다 트랜스퍼 하셔도 굳이 문을 닫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리메인 하셔도 돼요. 오케이. 그리고 그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비포 텍스 머니로 이런 프로젝트에 투입을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융자 방식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이자를 받으신 방법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본인이 이제 리타먼트 펀드 해놨는데 부동산 투자했다가 홀딱 날리면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런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그 저기 뭐야 하드머니 쪽으로 들어오신 방법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달 정해진 이자를 받으신 방법.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안심은 되시겠죠. 왜냐하면 부동산을 담보로 이자를 드는 거기 때문에 예, 훨씬 그 뭐랄까요 스탁보다는 조금 안정적이면서도 이자는 높은 그런 투자 방식을 또 택하실 수도 있으세요. 마찬가지로 또 비포 텍스 머니로 투자하셨을 경우에는 또 거기서 이자 나오신 거 또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 단지 본인의 그 연금을 이제 높여 놓으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59.5가 넘으시잖아요. 그러면은 10% 페널티 없이 투자 금액을 회수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그 before tax money에 투자하셔도 그렇지만 이제 다만 텍스는 내셔야죠. 그죠. 그 이득금에 대한 그 대신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걸 올디너리 인컴으로 나나요? 네, 맞습니다. 그게 ordinary income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브래켓도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그럼 브래켓 올라가기 그래서 전까지만 이렇게 올려야 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그 연금이잖아요. 요새 이제 소셜 시큐리티도 뭐 없어진다 그런 소리 많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높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맥시멈으로 쌓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 하실 수 있냐면요. 뭐 계속 하실 수 있는데 70.5까지 그거를 본인이 59.5가 넘으셨어도 그 텍스 디퍼 하실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엉클 쌤한테 텍스 내기가 지긋지긋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네. 질문 또 왔어요. 네. 한국에 있는 퇴직연금으로도 미국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나요? 미국 내 거주자만 투자 가능한가요? 네, 네. 획기적인 안타깝지만 아이디어인데요. 근데 진짜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국에 있는 연금은 한국에서 텍스를 다 내시거나 그래서 미국 들어올 때는 그게 벌써 애프터 텍스 머니로 변형돼 있습니다. 센서는 놉니다. 또 있죠. 그게 답니다. 그래요? 네. 자, 오늘 여러 가지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비포 텍스 머니로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부동산 하면서 이 애프터 텍스만 되게 그 많이 취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포 텍스라는 거는 또 저한테도 그 새로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투자해서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아이디어다라는 전 생각을 해요. 그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솔직히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동면시켜 놓는 그런 게 없잖아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액티브하게 부동산을 투자해서 또 나의 자산 또는 나의 그 연금을 상승시킨다라는 건 참 획기적이고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우리 에릭 사장님하고 말씀을 나누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아요. 본인 컨택 인포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전화번호가요. 제가 그 샌프란시스코 출신이라서 좀 생소한데 925-202-6000입니다. 925-202-6000. 네. 자, 에릭 선생님이 그 세금 관련된 거, 세금 관련된 거란다. 라트 IRA, 뭐 연금 관련된 거 모든 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애프터 텍스 머니도 저 투자 받습니다. 네. 전화 주시면은 투자에 관련돼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것도 별로 잠깐 전문가로서 네. 집값이 언제까지 떨어질 거예요? 네,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죠. 집값이 언제 떨어질 것 같아요? 아니 언제까지? 언제까지 떨어지겠냐고요? 네. 언제까지 지금 떨어지겠냐? 떨어진 거예요? 지금 떨어졌죠. 걸어 다니는데 집이 계속 똑같은 것 같아요. 집값은 떨어졌는데요. 자, 이제 어딜 보시냐가 중요한데 집값이 안 떨어졌다고 느끼시는 이유는 좋은 지역은 많이 안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조금 후진 지역, 예를 들어서 제가 사우스 LA 필리핀 많이 하잖아요. 거기는 이제 옛날에 좀 이렇게 어두운 지역인데 거기는 가격이 현저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돈이 있으신 분들은 아직도 집은 필요해요. 물론 이자 올라간 거, 물론 페이먼트 올라가고 그
본인의 그 융자 받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페이먼트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들이 되시니까 아직도 집을 보고 계신 거죠. 그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집은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그 뭐 6개월 전에도 그 이자 올린다는 얘기 했을 때부터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디맨드는 쉽게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이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뭐 지금 미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의 그 수량이 원하는 사람보다 수량이 딸리거든요. 그래서 집 가격의 하락이 오려면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매물이 갑자기 많아진다든지 아니면은 디맨드가 확 떨어진다든지. 근데 디맨드는 살짝 떨어진 건 맞아요. 전처럼 뭐 매물 하나 나왔다고 해서 오퍼가 뭐 10개씩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집의 서플라이가 얼만큼 늘어났냐?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플라이는 뭐 거기서 거긴데 디맨드가 이자 때문에 억지로 눌러 놓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물론 가격이 약간 소프트해지는 거 느낄 수는 있겠지만 내려가는 거 뭐 또는 크래시를 느낄 수 있냐? 그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국 분들이나 좀 이렇게 뭐 돈 많은 지역 뭐 100만 불 이상 되시는 거 보신다 그러면은 별로 변동이 크게 없어요. 예. 60만 불짜리 보시게 되면은 10만 불씩 떨어지는 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히 베가스 같은 경우 제가 그 베가스를 노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 6개월 사이의 가격 하락이 10만 불 이상 된 데가 많아요. 40만짜리가 30만 원 떨어졌어요. 6개월 사이에. 이게 웨alth 트랜스퍼인 거예요. 자산의 그 값어치가 확 떨어졌을 때 사서 기다리시면 다시 올라와요. 이게 바로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을 수 없는 사람들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요때 잡아야지 앞으로 10년 내에 이 앞으로 10년간 이 자산을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확보를 안 하시면 다음 10년 부자인 사람 계속 부자고 가난한 사람 계속 가난한 거예요. 지금 이때밖에 없어요. 다음 10년 동안 이거 한 번이에요. 10년 전에 2007년, 2008년 있었죠. 그죠? 2009년, 2010년이 이제 최하락이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2년 걸렸단 말입니다. 요때 안 잡으시면 다시 한번 그 기회를 맞으시려면 한 번 더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이게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가격 떨어져 하고 계신 분들 많은데 솔직히 가격 떨어진다는 얘기는요 우습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부터 계속 가격 떨어져 그런 분들 많아요. 그거 아세요? 2013년도에 그때 가격이 뭐 그때는 뭐 5만 불 10만 불 확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야 사지 마. 근데 어떻게 됐어요? 2013년부터 계속 올라왔지. 그죠?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러다가 끝에까지 찍고 2020년 꼭대기 찍고 2020년 때 코로나 때 살짝 내려왔다가 또 다시 올라왔거든요. 이게 주위에서 가격 오르니까 사지 마 하신 분들 보세요. 그럼 평생 못 사요. 평생 못 사. 가격 올라 못 사. 그때 2013년도만 해도 막 5만 불, 10만 불 웃돈 두고 집을 샀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 근데 그때 저 부동산 했을 때 진짜로 웬만한 바이어들 작년 2021년에 집 사는 사람들처럼 5만 불, 10만 불 더 주고 샀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 돈 벌었지. 그죠? 그러니까 그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어떻게 보면은 지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물론 다음 6개월 동안 가격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오늘도 벌써 이자 또 0.75 또 올렸잖아요. 그럼 12월 달에 안 올리겠어요? 12월 달에 또 올리겠지. 근데 이게 상승이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다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상승한 거를 최고점으로 찍고 그때부터 난 집 구매하겠다? 그러셔도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이제 달러 커스트 에버리지라고 하거든요. 하락하고 있을 때 어느 정도 하락이 되고 그게 잠시 후면은 다시 상승 곡선을 갈 것이다. 그럼 그때부터 구매하셔도 충분히 이 상승했을 때 그때 사는 것도 맞았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와서 보시게 되면은 솔직히 2020년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가 3월 중순이었으니까 4월, 5월, 6월 때 그때 집 사셨잖아요. 다 돈 벌었어요. 저 솔직히 이스트 LA에 1000스퀘어풋짜리 그 시리뷰가 있는 집 23만 불에 계약했었거든요.
불과 2년 전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투자하신 분이 겁나셔가지고 캔슬하셨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거. 이거 지금 80만 불이에요. 2년 사이에. 그리고 그때 또 저는 어떤 걸 샀냐면 사우스 LA에 그 제가 유튜브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사우스 LA에 다 빈집 3베드 2베스짜리 4개 4유닛을 그때 70만 원 샀어요. 그래서 얼마 팔았어요? 140에 팔았지.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을 때 솔직히 그때 아무도 돈 집어넣지 않았고 하다못해 융자 회사들도 얼어붙어 가지고 이자를 올리고 너 다운 페이먼트 10% 하던 거 30%로 올려 막 이러면서 융자 회사들도 몸 빼고 있고 투자한 사람들도 얼어 있을 때 그때 구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때가 이제 웨alth 트랜스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금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 가지고 계신 현금 가지고 질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다음에 또 집가격 다 오르고 나면 그때 가서 그때 살 걸. 그죠? 지금 다들 2020년 4월 달로 돌아가셔가지고 다 구매하셨어야 됐어 진짜. 아무거나 사도 돈 다 벌었어요. 아무거나 사도. 근데 지금 보세요. 그런 기회가 다시 온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있을 때는 다들 느끼질 못하실 수가 있어요. 왜? 겁나서. 이제 1년만 기다려 보세요. 내년 이맘때쯤 요 똑같은 비디오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 저거 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용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영어로 뭐라고 하지? 그걸 두려울 때 질러라. 예, 그게 필요합니다. 예. 물론 이제 세일즈맨 입에서 나오니까 이제 저 세일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자, 뭐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연락 주세요. 예. 자,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오늘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에릭 선생님한테 전화 주시고 저한테도 문자 뭐 전화 이메일 뭐 다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 나누겠고 또 관심 있으신 거 있으면은 답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밤늦게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